간밤에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6개월 동안 구축해놨던 상승 추세대가 과연 유효한가 하는 의심을 받을 정도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후퇴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 하락이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CNP 미디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미국 시장서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전저점을 밑으로 이제 뚫고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것도 보면 3%니까 굉장히 강한 형태로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대개 보면 기술적으로 볼 때에 이러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미국 시장이 3월 달서부터 쭉 진행되고 왔던 상승 추세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고점 나스닥 같은 경우에 고점이 12,000포인트 정도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근데 20% 이상 빠지면은 흔히 말해서 리세션이라고 하죠. 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2주 전에 방송했었을 때 그때 나스닥은 10,000포인트 정도가 좀 지지라인으로 좀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시중에 지금 다 나온 재료들이 현재는 이제 풍부하게 팽배해졌다라는 부분들인데요.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서 이제 거의 다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이 완화 정책에 대한 속도적인 측면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서 쇼크를 줄지 아니면 또 그 부분에 대해 반등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예. 통화 정책 플러스 재정 정책이 나와야지 유동성을 더 풀어야 된다. 이 코로나 재확산이 다시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 글로벌 국가들이 락다운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유동성에 힘을 더 받쳐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나 그래서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을 해준다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세수에 대한 부분들, 세금에 대한 절세 부분들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에서 이 미국의 재정이나 이 추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지 좀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올 변수들이 아직까지 있는 게 결국은 미국 대선에 대한 노이즈는 여전히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미중 간의 또 무역 분쟁이 이 트럼프가 이 대통령이 된 이후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근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좀 일으키고 있다. 결국은 이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현재 보복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을 끌어올리는 부분보다는 시장을 좀 조정할 수 있는 이슈들이 더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당분간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0,000포인트 나스닥 기준으로 10,000포인트 말씀을 하셨고 10,000포인트는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10,000포인트냐 그 밑이냐는 5자리냐 4자리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 9,800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9,800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있기 전 2월 달의 최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S&P 500과 똑같이 그 전 고점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지표상으로 혼란이 오는 형태가 돼서 그거를 좀 유의 깊게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동안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주가가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돈이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유동성 장세라는 게 중간에 쉬면 안 되고 갈 때 그냥 확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쭉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국 시장도 대체적으로 한 달 넘게 계속 지금 이게 쉬고 있는 상태니까 과연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의문점은 당연히 이 논란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유동성은 실물 자산의 거품을 만들고 특히는 또 이제 관련 테마들 성장주에 대해서 이 수급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고밸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와
연관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풀려서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잠재 성장률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 봤었을 때는 뭐 수출 지표 자체도 좋지 않고 예.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기 선행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개선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에서 유동성의 힘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당분간 좀 쉬어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미국 시장 하게 되면 또 역시 가장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게 기술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지난밤에 테슬라가 10% 하락했습니다. 저기 배터리 데이 계속 뭐 관심 갖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있는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애플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랬는데다가 이 전서부터도 또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연 이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굉장히 지금 이 의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뭐 대형 기술주 지금 말씀 주셨던 애플이나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제조업 기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배터리 데이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은 이슈는 시장에서 이 기존에 예상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거고 추가적으로 자율주행이었거든요. 이 자율주행 이슈가 뭐 놀랄만한 거리가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들로 해서 또 이슈 메이커를 좀 만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결국 이 니콜라 사태가 또 테슬라에서도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사실 신뢰성이 좀 다소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양산 능력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고점은 여전히 좀 있을 것 같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했었을 때 테슬라의 전저점이 한 주당 340달러 쓰면 340달러인데 그렇게 되면은 시총이 대략 현재 지금 410조에서 한 20% 빠지거든요. 340조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근데 영업이익단에서 봤을 때 지금 인도량이 10월 달에 인도량이 나오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테슬라의 실적이 더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량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전체적인 펀더멘털 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좀 고밸류적인 측면이 있다. 올해 연간 가이던스 자체를 1조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 한 1조 5천억 보고 있거든요. 그전에 뭐 시가총액이 한 340조라면 여전히 좀 고밸류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애플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게 하반기 이슈들이 이제 신제품 출시 관련된 부분과 앞으로에 대한 이 전기차 말고의 추가적인 성장을 갖고 갈 수 있는 업종은 저는 디스플레이 폴더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블 이슈에 대한 것들이 애플의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폭 자체는 애플이 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은 심리 지표의 한 10,000포인트 정도는 제가 그래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0포인트 정도 지지선. 그러면 뭐 앞으로 하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추가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후퇴를 하고 제일 처음에는 그래도 아무튼 뭐 미국 시장이 떨어져도 국내 시장이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막아 나갔었는데 어떤 시점서부터 이제 동조화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오늘은 보게 되면 이제 확연히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아마 같이 또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 미국 시장이 하락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국내로 넘어와서 과연 국내 시장의 상승이 계속해서 유효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퀘스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43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300을 뚫고 내려온 상태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내 증시랑 이제 해외 증시랑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외국이
선물 쪽 관련해서 한 7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한 1조까지 조금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나올 수 있다. 그 자금 자체가 이 다른 글로벌 국가로 이제 그 유동성이 또 옮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 매수 자금이 대기 자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에 좀 주가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예.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좀 회복 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개인에 대한 부분에서 이 공매도 금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위탁 자금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내에 지금 이 증시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하방 경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는 좀 외국 증시, 해외 증시와는 좀 차별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증시와는 국내 증시가 조금 차별화가 있을 거다. 예.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국내 쪽으로 넘어오면 그 미국에서 기술주 있는 것처럼 우리 네. 성장주 있어서 BBIG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BBIG 보면 2차 전지는 LG 화학의 영향을 받아서 아주 급락을 해버린 형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는 그렇게 급락을 하지는 않지만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 듯이 천천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인터넷 관련해서는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아주 최고점에서 보면 거의 한 20% 정도 이렇게 후퇴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제 BBIG의 상승도 앞으로 반전해서 있을 수 있을 거냐 아니면 BBIG의 시대는 끝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는 BBI 지수가 BD 지수로 바뀐다고 좀 생각하고 BB. BD 그러니까 배터리 디스플레이 예. 배터리는 살아 있고 디스플레이도 성장으로 갈 수 있는 BD 지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배터리 자체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는 확실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글로벌 지금 각국의 정책들이 이 스탠스 자체는 탄소 제로 탄소 예. 중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의 이 얘기에서는 이제 2050년까지는 탄소를 제로를 만들겠다 그런 부분들 역시 이 친환경적인 부분 이슈로 인해서는 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이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제 지수가 인덱스가 있다 보니까 ETF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살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게임 쪽 관련해서는 일단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이 이슈들 뭐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 이런 것들 이 재료가 소멸이 됐기 때문에 예.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인터넷 게임 관련돼서는 뭐 비중 확대보다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 바이오 관련해서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슈는 우리 내년까지 계속 우리 생활 피부에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 접근이 트레이딩 좀 관점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BBIG 그 성장주가 하락하는 동안에 제일 처음에 아무튼 시장을 보호하면서 끌고 왔던 게 현대자동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잠깐 좀 꼈다가 그렇지만 아무튼 삼성전자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시장을 또 막아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면 큰 폭은 아니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에도 포스코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올라가고 네.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대형주를 비롯한 전통주들이 이렇게 시장을 막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전통주의 강세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성장주들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 자금이 순환매 차원에서 전통주로 이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키 맞추기의 하나의 단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결국은 IT 대장주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폭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눈높이가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이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일 제가 중요시 생각하는 부분 중에 모멘텀은 뭐냐? 이 IT는 결국은 상생하는 컨버전스 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IT 모멘텀들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에 대한 측면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그래서 지수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락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중소형주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무튼 뭐 워낙 뭐 BBIG 이런 데에 위세에 눌려가지고 거의 뭐 역할을 별로 못했었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주가가 한번 어떤 거에 의해서 큰 대형 종목에 의해서 크게 많이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 가는 것이 중소형주가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대형주로서는 이제 쭉 많이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대형주 그래서 뭐 성장주로서 올라가고 이러는 것보단 중소형주로 완전히 넘어올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말씀에 이제 동감을 합니다. 예. 일단 대형주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근데 예. 지수에 대한 상방은 이제 크게 열려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형주에 대한 업사이드 측면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예. 그에 대한 부분들에서 중소형주들이 좀 거래량이나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면서 이 지수는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아도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세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장세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업종 중에서는 일단 음식료 업종을 좀 좋게 예.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성장주들이 갖고 그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항공 면세거든요. 예. 그런 항공 면세들은 아마 이 점차적으로 이번에 존슨앤존슨에서 백신 3상 돌입을 했다고 했죠. 예. 근데 그런 이슈들이나 여태까지 치료제나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시장에서 계속 기대감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 뭐냐면 전통 산업이나 직격탄을 맞은 산업들에 대한 실적 회복 속도는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그렇죠. 보복 소비에 대한 예. 부분들이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항공이나 이 여행이나 이런 쪽 관련 업종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가의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 그 예전에 고점까지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흔히 말해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로 예.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게 주식시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제일 처음에는 기존에 올라갔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가죠. 왜냐하면 그게 떨어진 것도 많고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판박이로 계속해서 이렇게 재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에 상승할 때는 다른 것들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중소형주의 종목별로 한번 좀 접근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테슬라의 그 배터리 데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전지 주식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2차 전지가 만약에 테슬라만 그 치중을 했다면은 예. 그 리스크는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다만 이 자동차 OEM 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출하 계획들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분산 투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 입장에서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테슬라가 지금 내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2023년에 있다는 배터리 출하 자체 100기가와트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자체 내재화를 한 10기가와트시 10%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트위터에서도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원화를 시켜야지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수율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크게 우려하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만큼 다른 그 배터리 테슬라나 또는 CATL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배터리 업체들보다는 좀 더 밸류 자체가 좀 더 프리미엄 받고 할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는 국내 배터리 셀 업체는 이미 디스카운트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투자 전략을 취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배터리 업체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배터리 데이가 뭐 실망 속에 끝나서 이게 국내 기업 그 관련한 기업들에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일단 뭐 실망스럽게 기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뭐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이 딱 맞은 것 같고요. 현재로서 봤었을 때는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그 신기술이나 이런 현재 이 원가 절감을 위한 부분들은 이 글로벌 OEM 업체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LG화학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세그먼트 상에서에 대한 이 맞춤형 배터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그동안에 있던 레퍼런스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를 못할 것 같고요. 결국은 LG화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면은 이 관련주들, 소재 부품 장비들 종목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결국은 LG화학에 대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그 수혜주를 포함해서 탑픽 종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배터리 대회에서 관련해서 기술 관련 주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기술이 뭐 앞으로에 대한 이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지속성이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배터리 셀에서는 LG화학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양극재 쪽 관련해서는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BM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LNF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에서는 대주전자재료, 그다음에 실리콘 파우더에서는 이녹스, 부품주에서는 나라 M&D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탑픽으로 보는 거는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받아 쓰다가 빨리 지나가셔가지고 제가 받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화면에 나온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준 CMP 미디어 대표였습니다.